아. 그때 없어. 헤이, 우리 어제 배웠던 게 증가 감소였잖아. 맞아? 만약에 F 프라임이 이렇게 있었다면, 됐나? 이게 프라임 양수면 증가고 음수면 감소고, 맞죠? 다시 증가고, 맞아요? 요 근이 알파, 베타였으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지. 맞아? 그럼 요 알파라는 x는 알파일 때와 x는 뭐일 때? 베타일 때를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바뀐다고 그러지. 맞아?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보통은 저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극대값, 극소값이 뭐냐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순간에 그때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고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라고 가르친단 말이야. 여기를 이제 극대값, 여기를 극소값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한다고. 오케이? 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일단 저 말부터 좀 다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원래 진짜 정의가 뭐냐면 극대는 로컬 맥시멈이고요. 극소는 로컬 미니멈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로컬 뭐냐면 전체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뭐 내가 뛰어나 이런 건 아니야. 오케이? 되니? 근데 내 근방에서 내가 제일 높아. 혹은 근방에서 내가 제일 낮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주변에서는 내가 제일 높아. 내 주변에서는 내가 제일 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야. 되니? 될까? 자, 그러면 이게 극대 극소가 만약에 나뉜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맞아. 뭐가 바뀌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연속 함수 fx에 대해선 이게 맞아.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이 맞아. 오케이? 보통 니네가 볼 문제는 싹 다 이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야. 아마. 니네가 볼 문제는. 적어도 언제는. 고2는. 오케이? 근데 고3 때는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모의고사에서. 이게 연속 함수가 아니라면 되니?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 않아도 극값일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에 모의고사에서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선생들이 원래 왼쪽으로만 가르치다가 선생들이 다 바꿨거든. 근데 원래 이제 왜냐면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이쪽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서. 오케이? 그리고 이게 지금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대학교 수학에서 정의되는 거였거든, 원래. 봐.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거지. fx가 이랬어, 예를 들어. x는 a에서. 자,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 증가 맞아요, 그죠? 오른쪽도 증가해요, 그죠? 증감이 안 바뀌어. 하지만 이 점 봐봐. 이 점은 내 왼쪽보다 다 뭐해? 커.
내 왼쪽 중에서 나보다 큰 놈 없어, 그죠? 내 오른쪽 중에서 나보다 큰 놈 없어요. 내 근방에서. 그죠? 됐나? 내 근방에서. 그죠? 가까이에서를 보자는 거지. 이거를 좁히는 거, 나보다 높은 거 없네. 나보다 높은 거 없네. 나보다 높은 거 없네. 나보다 높은 거 없네. 점점. 그치? 내가 제일 높잖아. 내 주변을 봤을 때. 그치? 이건 극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될까? 증감이 바뀌진 않지만, 뭐인 상황. 극대값을 갖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오케이? 연속 함수가 아니라면. 될까? 됐어? 다시. 자, 근데 이제, 사실 시험 문제는 이쪽이 많이 나오니까. 증가와 감소가 바뀔 때 연속함수라면, 그죠? 뭐가 된대? 극대가 된대. 또는 극소가 된대. 그러니까 극대는 언제? 증가하다가 극대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고요. 극소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죠. 돼요? 오케이? 잘 봐. 이게 연속함수 중에서 이게 있어. f'x가 존재해. 즉, 미분 가능한 함수야. 오케이? 미분 가능 함수는 증가와 감소의 상태를 뭘로 판단하는데? 프라임의 부호로 판단하지. 맞니? 그래서 프라임이 양수다가 음수로 바꿨어.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섰다는 얘기거든. f가. 그죠? 맞니? 이러면 극대화 되죠. 맞나? f 프라임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바뀌면 뭐라고? 극대라고. 되니?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갔어. f 프라임.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었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건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F가. 됐어요? 그럼 요때가 극소였다는 거죠. F 프라임이 뭐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그때가 극소였다는 거지. 됐니? 됐어? 자, 근데 F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극값이 생길 수 있어. 미분 불가능일 때. 됐니? 어떤 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점. 첨점이라고 그러지. 꺾인 점 있잖아. 이때는 극소가 맞아요. 그죠?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잖아. 그지? 맞아? 이건 극소라는 거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여기는 뭐가 될 거야? 극대라는 거죠. 그죠? 되니? 증가하다가 감소 바뀌고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었고. 그죠? 오케이? 자, f 프라임 x가 존재하지 않,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할 때 그 뭐가 될 수 있는 후보는 극값의 후보는 뭐가 될 거야? 첨점이 될 거. 될까? 극값의 후보는 첨점이 될 겁니다.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될까? 자, 극값이 뭔지는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극값이 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냐라고 봤을 때 일단 연속함수냐 연속함수가 아니냐부터 판단을 할 거고 연속함수 중에서 뭐 프라임이 존재한다면 쉬워요, 그죠?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그죠? 여기서 후보는 극값의 후보는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에요, 그죠? 돼요? 되니? 근데 이것도 또 나뉠 수가 있는 게 봐봐.
f 프라임이 연속이면, 오케이? 연속인데 부호가 바뀐다는 건 f 프라임이 뭐가 되는 값이야? 0이 되는 값이야. 돼요? 한 번 더. f 프라임 x가 불연속일 때는 굳이 뭐일 필요가 없어. 프라임이 0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f 프라임 x가 0이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될까? 이런 상황들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펼쳐져요. 그니?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줬다고. 요렇게만 설명해 줬단 말이야. f 프라임 x가 0인 상황. 오케이? 프라임이 0이 될 때가 있고 극값을 가질 때가 있다고. 되니? 됐어요? 그러면 프라임은 0이지만 극값을 안 가질 때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게 뭐야? 이렇게 했던. 우리 어제 잠깐 봤던 여기가 순간 0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 불렀어? 멈치점이라 불렀어. 그죠? 프라임은 0이지만, 그지? 오케이? 얘가 어떤 놈이었어? F 프라임이 이렇게 뭐 했던 놈이야? 접했던 놈이야. X축에. 그럼 증가하고 증가하는데 잠깐만 멈췄다 가는 놈이라고. 잠깐 멈췄다가 아주 잠깐 멈췄다 그죠? 그 순간만 딱 0이었다 그죠? 오케이? 됐니? 한 번 더. 프라임이 0이 아니지만 뭐가 되는 경우? 극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대. 그게 뭐야? 방금 얘기했던 미분 불가능하지만 뭐인 경우? 극값을 갖는 경우. 이렇게만 설명했다고. 원래 옛날에는. 이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프라임도 0이고 극값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이 그림 안에서는 연속함수 fx일 때만이야. 오케이? 되니? 오케이? 연속함수가 아닐 때도 뭐일 수 있다고? 극값을 가질 수도 있다고. 그것까지 기억해. 되니? 오케이? 자, 극값일 때 표현 좀 볼게. 제일 어 원래 정의에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충분히 작은 양의 상수, 양수 h에 대해서 되니? fa가 fa 플러스 h보다 크고 fa가 fa 마이너스 h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h가 양수라면 그지? 충분히 작은 그지? a보다 오른쪽 값을 넣어봤자 그치? a를 넣은 것보단 낮아 그지? a보다 왼쪽 값을 넣어봤자 a를 넣은 것보단 낮아 그지? 둘 다 마찬가지죠. 되니? 그러니까 a를 넣은 게 가장 높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극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f a가 f a 플러스 h보다 작고 f a가 f a 마이너스 h보다 또 작고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게 말하고 있는 게 극소를 의미하는 거죠, 이번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치. 걔보다 단 높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대와 극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가장 일반적인 표현. 오케이? 근데 자주,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 자주 나오진 않아서 애들이 생소한데, 원래 이게 원론에는 있는 얘기거든. 오케이? 됐어? 두 번째. 그럼 이걸 좀 더 얘기를 하면, 어, 이렇게 합시다. 구간 AB야. 되니? 됐어요? 에 속하는 C에 대해서, 오케이?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 fx가 fc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저 A 구간 AB 안에서, 그치? 어떤 놈을 갖다 대든 C를 집어넣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C를 넣은 게 가장 높아. 어디서? 구간 AB 안에서. 그러면 이게 C가 요 안에서 최대라는 거잖아. 내 근방에서 최대라고. 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줄게. 똑같이. 이렇게 놓을 거야.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구간 C-H, C 플러스 H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fx가 fc보다 작거나 같다. 였다면, 그죠? C-H부터 C 플러스 H까지면 무조건 C는 그 안에 있잖아. 맞지? 그럼 C를 넣었을 때 가장, 그치? 저 구간 안에서. 그죠? C를 넣었을 때 가장 높다는 거 아니야? 맞죠? 이게 지금 FC가 극대값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사실 fx가 fc보다 커 낫다는 건 이때는 c가 가장 낫다는 얘기니까 fc가 극소입니다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요?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어제랑 마찬가지야. 계속 표현을 좀 낯설게 주려고 막 할 거라는 거죠. 돼? 이해가?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속하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a가 fx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 그치. 두 번째 표현을 좀 더 친절하게 풀어 써준 게 지금 이 표현이라고. 이해가 되니? 또, 헤이, 하나만 더.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게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되니? 됐어요? 이것도 갈게요.
충분히 작은 양의 상수 h에 대해서 오케이? 네가 얼마나 작게 잡든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죠. f 프라임 a-h 곱하기 f 프라임 a 플러스 h가 뭡니다. 음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a를 기준으로 얼마나 왼쪽을 조금 잡고 오른쪽을 조금 잡든 두 개가 부호가 달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여기서 f 프라임 a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나? 자, 그래서 이때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질 거라는 건 이해가 갔다는 거죠. 될까요? 됐습니까? 그치? 세 번째. 봐. 문제를 좀 풀면서 갈까요? 아, 이거부터. 진입 판단도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고, 처음에 개념 잡을 때 제대로 잡아버리는 게 좋으니까. 얘부터 갑시다. 네, 얘부터 갈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fx가 자, 잠깐만.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줬다는 건, 이 숨은 뜻은 뭐냐면,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 미분 적분에선, 이 새끼는 미분 가능해. 연속이고, 항상 미분 가능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다항함수는 전 구간 연속이고, 전 구간 미분 가능합니다. 오케이?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f'x는, 잠깐만, 증가함수면 프라임은 0보다 크다, 맞아? 맞죠? 맞니? 일단 가져갈게요. 두 번째, A가 임의의 두실수에 대해서 작은 값을 넣으면 작고 큰 값을 넣으면 크면 증가함수이면 프라임은 0보다 커 낫다. 맞아요? 맞죠? 오케이? 자, X는 A에서 F 프라임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그렇죠. 극소이다. 맞죠?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됐니?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원소,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극대이다. 그죠? 맞나? 아니, a를 포함하는 그 어떤 열린 구간에서 a를 집어넣은 것보다 다 작다며. 그럼 a가 가장 크다는 얘기잖아. 극대이다. 맞죠? 맞아요? 되니? 자, 5번.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극대는 극소보다 항상 큰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맞아? 자,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 그죠? 그러면 이 새끼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거든. 극대가 극소보다 반드시 큰 건 아니에요. 얘도 맞다는 거지. 혹시, 그럼 다 맞네? 뭐가 잘못됐죠? 이거의 문제야. 1번이. 증가함수라며. 오케이? 증가함수라며.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했던 얘기지. 증가함수면, 그죠?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순간 멈칫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합니다. 이건 틀리다고.
그 역은 틀리다 그랬죠. 여기는 는이어도 되거든. 그지? 근데 는을 빼서 틀린 거지. 돼? 잠깐 멈칫해도, 순간 멈칫해도 그 새끼는 증가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니? 그지? 한 번 더. 얘는 진입한다는 아닌데. 일단 보죠. 724번. fx t,ft에서의 접선의 y절편 gt. 극소값과 극대값을 가질 때. 극대와 극소를 구해달래요. 그죠? 되니? 자, 천천히. 접선, t,ft에서의 접선은. 그 접선의 방정식 쓰면 y 빼기 ft.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는 f't 3t 제곱 빼기 6t 플러스 2 x 빼기 t 됐죠? 될까? 오케이. 그럼 얘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 y값 맞죠? 여기까지 돼? 승수 돼? 정해라. gt는 그럼 이게 마이너스 t랑 곱하면 마이너스 3t 3승 더하기 6t 제곱 마이너스 2t고 더하기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t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t 3승 더하기 3t 제곱 맞죠? 그럼 얘가 gt가 이렇게 됐잖아. 맞니? 얘 극대극소 구할 거야. 프라임 자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해.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점 찾을 거야. g 프라임 t는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6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가 0과 어디서? 1에서 감증감이죠. 근데 요 새끼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고. 0에서 그리고 1에서. 됐죠? 자, 0 집어넣으면 0입니다. 1 집어넣으면 1이라고 죠 극소, 극대. 극대값과 극소값 두 개 더하면 1이네요. 그걸 집어넣었을 때 y값이 극대값, 극소값인 거야. 알겠지? 됐니? 헤이, 이걸 아예 먼저 설명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잘 봐. 극대, 극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미분해서, 그죠? 부호가 바뀌는 점 체크하시고. 오케이? 잘 봐.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3차 함수의 극값에 관해서. 됐나? 잘 봐. 들어. fx가 ax 3승 더하기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였으면, 맞니? a가 양수일 때만 볼게요. 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임이 돼. 그치? 2차가 돼. 3a 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가 돼. 그치? 그럼 요 새끼가 극값을 가지려면 이렇게 몇 번 만나야 돼? 2번 만나야 돼. 그치? 이렇게 생겨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그죠? 그래야 부호가 바뀌니까. 부호가 바뀔 때, 그죠? 증감이 바뀔 거고, 그죠? 일단은 얘 판별티, 4분의 t가 b제곱 마이너스 3ac죠. 그게 양수여야 돼요. 그죠? 되니? 그럼 봐봐. 이 3차 함수는 알파일 때, 그리고 베타일 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되니? 여기까지 될까? 맞죠? 여기까지 돼. 그러면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게 극대 더하기 극소는요. 극대값 더하기 극소값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6이 뭐가 있어? 변곡이 있어. 이렇게 즉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이 바뀌는 점인데 그걸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될까? 좀 그랬는데. 오케이? 요렇게 같을 거야, 그지? 되니? 자, 여기가 여기거든. 맞니? 뭐를 집어넣었을 텐데 얘가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이어서 6ax 플러스 2b거든. 즉 x는 마이너스 3a 분의 b거든. 그래서 f 마이너스 3a 분의 b를 집어넣은 것이 요 변곡점이야, 그지? 되니? 그것의 몇 배일 거야? 두 배일 거야, 그죠? 되니? 쟤네 둘의 평균이 변곡이니까. 집중해라. 됐어? 되니? 두 번째. 극대 빼기 극소는요. 요 지금 높이 차는요. 요 길이 차. 되니? 극대값 빼기 극소값은요. 뭐랑 똑같냐면요. 요 넓이랑 똑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적분해서 배워요. 왜 그런지는. 오케이? 되니? 적분해서 배우고요. 그럼 극대 빼기 극소는 저 넓이고 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2분의 이거 암기합시다.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돼요? 될까? 세 번째. 여기는 0의 부근은 알파 베타였어. 그죠? 여기에 세근을 PQR이라고 할게. 오케이? 실근 혹은 상관없이. 그지? 됐니? 그냥 세근이라고 할게. 됐어? 봐. 세 번째. 잘 봐. 여기서 근각계수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마이너스 A분의 B지.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A분의 2B야. 그죠? 오케이? 됐어? 오케이. 알 P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몇 배를 한 거야? 2분의 3배를 한 거야. 그래? 한 번 더. PQ 더하기 QR 더하기 R P가 A분의 C인데 알파 베타가 몇인데? 3A분의 C인데 그지? 맞니? A분의 C에다가 그죠? PQ 더하기 QR 더하기 RP가 알파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의 몇 배? 세 배를 했다는 거죠. A분의 C. 그치? 이런 관계도 이용하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돼? 오케이? 되니?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잘 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볼게. 돼? 항상 이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2대 1이야. 2대 1이야. 알겠니? 항상 2대 1이야. 아,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우리 이거 풀었잖아. 얘를 봤어.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저걸 할 줄 알면 바로 미분 안 하고 가. 이게 지금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잖아.
맞냐? 그럼 얘가 0에서 중근이고 2분의 3과 또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거든. 맞잖아. 0일 때 0이고 2분의 3일 때 0인데 0에서 중근이잖아. 그럼 봐봐. 2대 1이었다고. 그럼 여기가 1이었다는 거죠. 1, 2분의 1, 그죠? 2대 1. 그러니까 0을 넣은 게 극소고 1을 넣은 게 극대입니다를 그냥 바로 써버린다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는 극대극소는 외운 게 많을수록 빨라져요. 근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 외워야 될 때. 그걸 안 하면 막 다 그냥 계속 미분하고 쳐 앉아서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 아니면 되게 빨라진다고. 좀. 외운 게 많으면. 오케이. 볼게. 740번, 741번 둘 다 풀어보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물었어요. 일단 f 마일은 마입니다. 그죠? 그리고 f 프라임 마일은 제로예요. 그죠? 그리고 x는 3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는 건 3차 함수가 저 뭐냐 미분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오케이? 돼? 잘 봐. 이랬다는 거 아닐까? f 프라임 1이 0이고 f 프라임 3이 0이었다는.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고. 그죠? 극소.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었다는 거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그리고 몇? 마이너스 2였다는 게 아니야? 돼? 돼? 자,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가겠어. 원래 이걸, 헤이, 봐. 이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fx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들아,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고, f 프라임이 3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인데, 맞지? 그럼 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야. 그래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쓰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2고, 되니? 두근의 곱 3분의 b가 마3이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9야. 그지? 그래서 다시 fx를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안 썼잖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고. f 마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더하기 c인데 그게 마이너스 2였다는 거잖아. 맞니? c는 그래서 몇이 됐어? 마이너스 7이야. 그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답이겠지. 오케이? 근데 그러지 말고, 헤이, 봐. 이거 어때? 이렇게 그을게. 그럼 여기가 2대 1이라면 이 길이가 4지. 그럼 이 길이가 5니까 5야, 그지? 그럼 이걸 보고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돼요? 될까요? 음. 끝났죠. 마이너스 1을 넣든 5를 넣든 마이너스 2라고 보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그쵸. 그 두 근이 마일과 5인데 마이너스 1은 중근이라고. 그럼 여기다 그냥 뭐 때려 넣으면 돼. 2 때려 넣으면 답이에요, 그냥. 9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답이라는 거죠. 너무 쉽지 않냐는 거죠. 간단하게 풀어야 된다. 이해가? 오케이? 자,
몇 차례? 승주, 몇 차 함수래, f는? 3차. 3차의 개수가 몇이래? 1이래, 그지? 맞아? 그러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을 가진다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였다는 거잖아. 맞니? 이해 가요? 잘 봐. 나한테 묻는 거 봐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 빼기 얘가 밑으로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빼기 얘 2h를 만들어 놓고 다시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이 f 프라임 3이라는 거죠.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어. 나한테 묻는 게 프라임이잖아. 프라임으로 돌려야지. f 프라임은 모르긴 몰라도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3이야, 그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였다는 거지. 그럼. 여기다 지금 몇 넣었어? 3 넣었어, 그지? 여기라는 거죠. 오케이? 되십니까? 헤이. 마지막으로 일단 요걸 할게요. 이 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는 게 있었어. 뭐였냐면 나한테 근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판별식 대칭축 기준점을 모두 써야 되는 게 있고 기만 써도 되는 게 있었어. 판별식 대칭축 집중해라. 기준점을 모두 써야 되는 건 언제였냐면 기준점으로부터 근이 모두 한 방향일 때 한때기를 다 썼어. 기준점 서로 다른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면 근이 되니? 자, 한때기만 볼 거야. 세 가지 상황이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K보다 크다. 이렇게 있을 상황 되니? 혹은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거나 마지막 두 근이 K와 L 사이에 있다. 이럴 때는 판별식 대칭축 기준점 모두 쓰는 거. 자, 볼게. 판별 T,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배열이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0보다 크다를 쓸 거고요. 그 말이 따로 없으면 크거나 같다를 쓰겠죠.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 요 새끼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그게 k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돼요? 마지막 세 번째, k를 집어넣으면 기준점. k를 집어넣은 게 양수입니다를 쓰는 거죠.
이 세 개를 뭐 하시면? 연립하시면 돼. 그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졸지 마라.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 나타야 되고요. 여전히. 그죠? 두 번째.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번엔 K보다 왼쪽에 있죠. 맞죠? 마지막 기준점 K를 집어넣으면 양수거든. FK는 양수입니다. 그죠? 이 세 개를 뭐 합니다?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죠? 오케이? 마지막. 얘도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 났고 대칭축 이 마이너스 2A분의 B는 K보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고 L보다 왼쪽에 있는 거 같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 FK도 0보다 크고 FL도 0보다 크다는 거죠. 이 세 개를 연립하자는 거죠. 됐나? 오케이? 자, 기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부근 사이에 K가 있대. 그러면 하나는 왼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에 있잖아. K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FK는 0보다 작습니다. 이것만 쓰면 된다고. 기 하나만 보면 된다고. 오케이? 자, 이거 고1 때 나왔던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함수 fx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지는 건 어떻게 알겠어?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거 보고 알았지. 그럼 나는 3차 f를 갖고 갈 게 아니라 f 프라임을 갖고 가야 된다고. f 프라임 x가 3x제곱 빼기 6x 플러스 a인데 이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모두 근 두 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근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증가 감소로 바뀌니까 여기가 극대일 거고 다시 증가로 바뀌니까 여기가 극소였다는 거죠. 돼? 그럼 이제 두 근 사이에 그러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거지. 첫 번째, 판별식.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돼요. 4분의 d, 그지? 안 그럼 중근이면 부도, 그러니까 부호가 안 바뀌니까. 자, 4분의 d 반의 제곱. 9 빼기 3a가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래서 a는 3보다 작습니다. 그죠? 두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1은 마일과 2 사이니까 오케이. 됐죠? 마지막 세 번째, F1은 F 프라임 마일은 3 더하기 6 더하기 A, 즉 A 플러스 9고요. F 프라임 2는 12 빼기 12 더하기 A, 즉 A죠. 이것도 0보다 크고 이것도 0보다 크니까 공통범위 A는 3보다 작은데 0보다 크고 마이너스 9보다도 크죠. 공통범위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립이, 부등식에서 연립이 울면 각각 푼 다음에 공통범위를 체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한 번만 더. 울지 마라. 자, 3차 함수 fx가 마이부터 2까지는 극대값을 갖고 2보다 클 때는 극소값을 가진다는 건 이번에도 프라임이 3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제곱이 일단은 근을 두 개를 가져야 되고 되니? 하나는 마이와 2 사이고 하나는 2보다 크다 그랬을 때 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기준점 2를 기준으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있잖아. 그럼 이때는 기만 보면 된다고. 돼?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가 마이를 집어넣으면 양수고 이게 양수여야 되고. 되니? 다시 f2는 f 프라임 2는 2를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4k 빼기 k 제곱. 이건 음수였다는 거죠. 1, 1, 2, 6 마이너스였다. 그죠? 됐나? 그래서 얘가 1억 생겼고 마이와 6이니까 0보다 큰 범위 여기. k는 마이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아이씨. 맞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0이니까 1, 1, 2, 6 이번엔 마이너스였다 붙이는 그치? 얘가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6일 때 2일 때 요번 건 거죠. 돼요? 오케이. 요 사이에 정수 몇 개? 세 개죠. 그지 않나요? 아닌데? 맞나? 4 빼기 1이니까 3 맞네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오케이? 되니? 자, 어제 공지한 대로 빨리 하시고요. 어, 그건 괜찮아. 자, 다음 시간에 그래프, 다음 주에 그래프랑 최대 최소 끝낼 겁니다. 그죠? 다음 주에. 최대 최소까지 끝낼 거고요. 그 다음 주에 방정식, 부등식 하면서 미분 엔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만 할 거고. 알겠죠? 그리고 오늘 빨리 교과서 질문 남아있으면 질문하시고 다 됐으면은 교과서 테스트 볼 거야. 알겠지?